기아가 스팅어를 결국 단종시켰죠. 첫 출시 이후 얼마 안 있다가 거의 매년 단종설이 들려오더니 결국 지난 10일에 실제로 단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팅어만 단종되는 게 아닙니다. 스팅어는 판매량이 안 나오고 고성능 내연기관차라는 점에서 단종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단종설이 나오고 있는 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K3인데 하필 한국GM이랑 KG 모빌리티가 잘 나갈 때 단종설이 나오기 시작해서 소식이 더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기아가 스팅어에 이어서 K3도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판매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전기차인 EV3나 EV4가 K3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등록 대수를 비교해볼까요? 2021년에는 K3가 26,300대 정도 등록됐는데 작년에는 21.3%가 줄어서 27,700대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생산 실적을 보면 국내 생산량은 작년에 43,000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오히려 140,000대 수준이던 게 150,000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K3를 단종시켰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면 아반떼도 보면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7,000대 넘는 준수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준중형 세단 시장이 몰락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K3는 아반떼보다 변화가 소극적이었죠. 아반떼가 풀체인지 되는 동안 페이스리프트가 전부였고, 올해 아반떼는 풀체인지가 됐는데 얘는 아직 풀체인지 소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게 2018년에 처음 출시된 거니까 슬슬 세대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는 이제 생산이 중단되면서 기아 노조도 후속 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생산 물량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2027년까지 기아가 전기차 라인업을 15종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대 교체 시기도 됐고, 세대 교체 시기가 마침 EV3나 EV4 출시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생산 중단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고 다른 브랜드 입장에선 기회일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국산차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특정 차종 분야에서 현대기아차가 스스로 발을 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틈새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7인승 MPV 시장도 카리스가 단종되면서 비어있는 시장이 됐고, 스포츠 세단 시장도 스팅어가 단종되면서 G70만 남은 거잖아요. 조금 더 좁게 보면 G70은 제네시스니까 국산 대중 브랜드 중에서 스포츠 세단 시장은 아예 비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K3까지 단종되면 내연기관 준준형 세단 시장에는 아반떼밖에 안 남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대신 전기차 시장에서 차종별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체감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새로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파격적인 가격 인하 같은 전략은 없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지금 딱 국산차 시장이 양갈래로 나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가성비 전략으로 아예 저렴한 차 시장을 노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아예 프리미엄으로 밀거나 내지는 제가 받기라는 말을 명분으로 많이 팔아서 남기는 것보다는 적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자는 한국GM하고 KG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이제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GM하고 KG 모빌리티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일단 현대차 그룹부터 보자고요. 현대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죠. 현대차 그룹의 주요 시장 판매량을 보면 되는데 미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가요? 전기차를 아예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얘네한테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밀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 이상으로 맞추고 온실가스랑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즉 현대차 그룹도 아예 전기차에 더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지금 애매하거든요.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최근에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판매 금지에서 예외시키기로 했잖아요. 얘네는 테슬라 같은 브랜드가 없고 내연기관차 시장이 죽으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렇잖아요. BM이나 벤츠,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가 아직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이나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시장 동향 측면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발맞춰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선 비싼 차 위주의 판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조건 많이 팔아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판매량이 조금 줄더라도 가격을 높게 받으면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걸 보여준 게 작년이라고 보거든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게 한국 시장이잖아요.
한국 시장은 현대차 그룹의 본진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80% 넘는 점유율이 깨지기 힘들기 때문에 막 처절하게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겠다 이런 전략도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도 가격을 크게 내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GM이나 KG 모빌리티한테는 기회라는 겁니다. 일단 한국GM부터 보면 트랙스가 이번에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잘 팔려서 걱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내수 판매 물량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연 28,000대면 거의 산타페나 E클래스만큼 팔리는 거고 아이오닉5랑 EV6보다 많은 판매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일 만에 사전 계약 대수 10,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 이런 기록은 현대기아차도 없었던 기록이라서 아예 내수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을 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일단 한국GM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계약이 몰린 건 액티브랑 RS 트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한국GM이 가격 전략이 통했다고 보면 되죠. 가격이랑 옵션 정보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LT 트림이 가장 가성비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취득세를 포함한 실구매 가격도 2,500만원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상위 트림인 RS도 풀옵션 사양이 취득세 포함 3,080만원입니다. 이건 그래서 2,05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관심과 접근을 대폭 끌어올린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관심과 접근이 이뤄진 이후에 실제로 견적을 내봤을 때 풀옵션 모델도 경쟁 모델보다 가격이랑 상품성이 괜찮으니까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이왕 사는 거 상위 트림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생산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르노코리아 신차가 없는 이유랑 연결지어서 설명해드렸죠. 르노코리아는 오스트랄이나 메간 전기차 같은 걸 출시하게 되면 해외 생산이기 때문에 수입차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출시될 국내 생산 전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한국GM은 이제 마침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K3 단종하고 맞물리면 좋은 게 준중형 시장에서 선택지가 없잖아요. 세단은 사고 싶어도 아반떼밖에 없으니 소형 SUV로 수요가 분산될 거고 마침 코나는 또 가격이 비싸져서 고려 대상에서 사라지고 사실상 아반떼냐 트랙스냐 이렇게 좁혀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6월 전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소형 준중형 시장은 현대기아차보다 한국GM이 더 압도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겁니다. 한국GM도 이걸 아니까 흑자 전환이라는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 거고요. 세 번째는 KG 모빌리티인데 여기는 한국GM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한국GM이랑 르노코리아보다 내수 시장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수출 물량으로 흑자를 보기가 아직은 어렵거든요. 한국GM 경영 실적을 보면 수출이 증가해서 2,766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는 줄었지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1,850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KG 모빌리티는 아직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GM하고 르노코리아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본진인 한국시장 점유율을 우선 높여야 한다는 거죠. 아직 KG 모빌리티는 적자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건 이제 작년 4분기가 그랬다는 거고요. 아직 1년 단위로 보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000억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장들 중에서도 경쟁 상대가 없고 새로운 차를 원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이미 중형 SUV 시장은 토레스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소형이랑 대형 SUV 시장인데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려면 티볼리가 풀체인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트랙스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아직 기아한테는 셀토스가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리고 소형차라서 판매 마진을 남기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대형 SUV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가 있고 기아는 모하비랑 EV9까지 있습니다. 렉선을 풀체인지 하든지 F100을 빨리 양산하는 거 말고는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픽업 트럭 시장은 잘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남은 시장이 어디일지 보니까 역시 답은 미니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기아가 판매량 1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차가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지어 올해 3월까지 2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RV 라인업 중에서는 최다 판매량인데 기아도 이걸 아니까 하이브리드의 순수 전기 모델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거겠죠. 경쟁 상대가 없어서 가격 견제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떠오른 게 어차피 KG 모빌리티도 미니밴을 고민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가 나오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시장 동향을 보니까 이제는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려우면 저공해 인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미니밴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카니발보다 좀 저렴하게 출시하면 가성비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요즘 디자인은 진짜 물 오른 수준이라 걱정도 안 됩니다.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디자인에 슬라이딩 도어, 4륜 구동, 9인승 시트 이런 걸 다 갖추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팔리는 게 이상할걸요. 그래서 요즘 국산차 시장은 비어있는 시장을 노리는 차가 성공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나가 가격대가 달라지면서 트랙스가 빛을 보고 있고 저렴한 중형 SUV
시장을 노리니까 트릭스가 빛이 보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전기차로 전환되거나 가격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비게 되는 시장이 있을 건데 여길 제대로 먹으면 점유율을 올리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또 가격을 반대로 내리는 게 대세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발빠른 전략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